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동결되거나 후퇴했습니다. 오늘 9일부터 유학생, 직업교육,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는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의 무더기 취소 사태가 가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달러트리 스토어에서 판매된 크레용 등 학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레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동결되거나 후퇴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9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지난달 전면 동결됐던 가족이민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이번 달에도 2B 순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위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또한 2B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이번 달에는 일주일 진전에 그쳤습니다. 가족이민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 가운데는 2B 순위 외에 지난달 5주 진전했던 4순위만 그나마 2주 진전했으며 나머지는 동결 또는 후퇴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1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지난 5개월간 한 달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이민에도 대거 우선 일자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달에 이례적으로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적용된 취업이민 1순위는 한 달 진전됐으며 2, 3순위에서도 수요 급증에 따라 우선 일자가 도입됐습니다. 국무부는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중 문호에서는 대부분 순위에서 적어도 8월 중 영주권 문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고용 방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중부에서 기습 단속으로 고용주 14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약 400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 미네소타주와 네브라스카주 등의 회사들을 급습,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 및 매니저들 14명을 전격 체포하고 동시에 불체자인 노동자 130명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3명의 고용주도 수배 체포 작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민 단속 15년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시행된 것입니다. 약 350명에서 400여 명의 주 지방 경찰들이 체포에 합류했습니다. 단순 불체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이들을 고용한 책임자들을 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용주들을 타깃으로 이민 단속을 벌여 보다 강력한 불체자 고용 방지 대책을 실현해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 9일부터 유학생, 직업교육,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는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5월 10일 발표한 F, M, J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 체류 기간 계산 변경 규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F, M, J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기록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한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이민당국이 자격 상실을 인지해 불법 체류로 분류하기 전에는 합법 체류로 간주됐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과 불법 체류가 구분되기 때문에 학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 경우 체류 신분 유지는 못했지만 이민당국이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불법 체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때로부터 불법 체류 기간으로 소급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 등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언제부터 그 자격을 성실해 불법 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의 무더기 취소 사태가 가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승객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8일 오전에도 20여 편의 열차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하루 평균 20편의 열차 운행이 취소되며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올 가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노후화된 열차들의 잦은 고장도 있지만 뉴저지 트랜짓의 고질적인 예산 부족으로 메트로노스나 MTA 등의 직원들보다 급여가 낮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도 제어 시스템 PTC 설치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뉴저지주 중간선거는 한인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뉴저지를 기반으로 하는 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나선 앤디 김 민주당 후보는 한인 최초의 미 동부 하원의원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연방하원 3선거구는 11월 6일 치러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벌링턴 카운티와 오션 카운티가 속해 있는 3선거구는 당초 공화당 소속 현역 탐 메가더 의원의 텃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앤디 김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변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 메가더 의원 간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4%까지 좁혀졌습니다. 당초 자금력 등에서 메가더 의원이 김 후보를 압도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김 후보 역시 $200만 이상을 모금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메가더 의원은 대표적인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여겨졌지만 김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최근 받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와 트럼프라는 전현직 대통령의 간접 대결 양상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콜린스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이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맨하탄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와 동시 체포되었습니다. Today, we announce criminal charges against Christopher Collins, a United States congressman. Congressman Collins is charged with insider trading and lying to the FBI. 콜린스 의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멤버였고 당시 회사의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재판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아들인 캐머런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당시 16.8%의 이 회사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캐머런은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는 한편 자신의 약혼녀 부친인 스티븐 자스키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머런과 자스키 함께 기소됐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뉴욕주에서 유일하게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올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네 번째 하원 의원 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네이트 이뮤노테라퓨틱스 회사는 재판에서 패소했고 캐머런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처분해 총 $76만 8천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신규 면허 발급이 1년간 일시 중단됩니다. 뉴욕시의회는 8일 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안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 우버와 리프트 등 앱을 기반으로 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상업용 차량 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시간당 $17.22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우버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하철과 교통혼잡 문제는 개선하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교통수단인 차량 공유 서비스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소방대원들이 캘리포니아 산불 진압에 합류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화재가 주 재난 역사상 최대의 화재로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소방대원들 수십 명이 화재 진압에 합류했습니다. Oh, absolutely. All firefighters stick together, and look, we've had America out in American USA out in New Zealand for the Christchurch earthquakes. The
Kaikoura earthquake, there was an American frigate that was in New Zealand at the time, and they quickly turned their hand to helping us out. So, yeah, it is reciprocal.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발화 12일째를 맞은 멘도시노 컴플렉스 산불이 현재 29만 에이커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이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역대 최대 산불로 기록된 토머스 산불의 피해 면적을 초과한 것입니다. 멘도시노 컴플렉스 산불의 피해 면적은 서울시의 2배이자 샌프란시스코의 9배에 달하고 로스앤젤레스 전체 면적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쌍둥이 산불 형태로 발화했는데 4만 8천 에이커를 태운 리버 파이어는 78% 진화되었고 24만 에이커를 태운 렌치 파이어는 진화율이 20%에 불과해 피해 면적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완전히 진화하기까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달러트리 스토어에서 판매된 크레용 등 학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BS는 달러트리에서 판매된 플레이스쿨, 로즈아트, 크레올라 크레용 등의 제품에서 소량의 성면 성분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면은 암이나 치명적인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호흡 과정을 통해 체내에 흡수돼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25세 성인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은 위험 물질입니다. 또한 두 종류의 어린이용 물병도 납페인트 검출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전미공익 리서치그룹 측은 어린아이들의 경우 크레용을 입에 물고 빠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은 안전한 제품인지 반드시 상표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학 입시 관문인 대입 공통지원서에서 지원자의 전과 여부를 묻는 항목이 사라집니다. 교육적 문제에 따르면 공통지원서 주관사인 커먼 애플리케이션 이사회는 수년 전부터 전국의 대학들과 논의해온 결과 범죄 기록을 묻던 항목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보충 질의를 통해 범죄 이력을 물을 수 있도록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다만 고교 재학 중 정학 등의 징계를 받았는지 묻는 항목은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커뮤니티 대안센터 사무총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결정이지만 고교 징계 여부 항목을 남겨두는 것은 학군, 학교, 교실에 따라 징계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한 어리석은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8월 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70대 남성이 부인을 총격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쯤 웨체스터 메디컬 센터 바랄라 병원 4층 입원실에서 리차드 디루샤와 앤 디루샤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1시간가량 후 사망했습니다. 발견 당시 부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남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입원실에는 두 부부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 불화에 따른 자살 살인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이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에서 여성을 공격해 금품을 빼앗은 강도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강도 용의자는 7월 28일부터 아스토리아에서 5명의 여성을 공격하고 핸드백 등을 강탈했습니다. 용의자는 마스크를 쓰고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여성들에게 접근해 칼로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퀸즈 지역 플러싱 메도우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선수 2명이 벼락을 맞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 한 명인 42세의 세군도 쿤지는 천둥 소리와 함께 섬광이 번쩍하는 순간 다리가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벼락을 맞는 순간 트럭 한 대가 다리 위로 지나가는 느낌이었다며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기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인의사협회와 뉴욕 한인간호사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위케어 프로그램의 8월 검진이 이달 20일 오후 6시에서 8시 플러싱 퀸즈 크로싱몰 4층에서 열립니다. 이날은 신장결석 관련 검사와 일반 내과, 발 전문 치료, 한방 치료도 함께 열립니다. 한국 영화 3편이 제56회 뉴욕 영화제에 동반 초청됐습니다. 맨해튼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뉴욕 영화제 메인 슬레이트 부문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과
홍상수 감독의 풀립들과 강변호텔 총 3편이 공식 초청되며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합창단이 오는 9월 10일 오후 7시 30분 퀸즈 플러싱에 있는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 강당에서 2018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 합창단은 뉴욕 일원 합창음악 애호가들이 모여 지난 2011년 3월 창단한 후 지역사회 행사 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기차는 8월 한 달 주말 동안 철로의 열차 대여 장치를 재정비하고 이중 철로 프로젝트 추진을 실시함에 따라 일부 운행이 취소되는 등 운행 시간이 바뀐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탑승객들은 평소보다 최소 45분 전에 이용하는 역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반도 평화 체제가 사실 미국이 그 키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를 좀 내지 못하는 걸 봐서는 그 원인이 이제 연방 의회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이제는 하원 외교위원회하고 이제 국방위원회의 거물급인 연방의원 한 분을 초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눈 건가요? 우선 그 의원을 뉴욕으로요. 우리가 초청했던 의원이 조 윌슨이라는 의원인데 거의 한 20년 의정 생활하신 분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7월 말로 워싱턴 연방의회는 전반기 회기가 끝나고 이제 한 달 동안 워싱턴에는 의원이 없어요. 이제 9월 시작하는데 근데 누가 봐도 이 조 윌슨 의원이라는 분이 여러분 이 방송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LA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에드 로이스라는 의원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외교위원회만 있으면서 지역구에 한인이 많으니까 한국을 위해서 발언을 계속 해오신 겁니다. 네.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추진했던 위안부 결의안이라든지 뭐 다른 독도는 일본 거보다는 한국 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고 우리 그래스루트 컨퍼런스 할 때 그 에드 로이스 의원이 이제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년서부터는 외교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드 로이스 의원을 대신할 내년부터의 외교위원장이 누가 될까를 저희가 가만 보니까 조 윌슨 의원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외교위원장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한미 간에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분단국가 출신의 이민자인 한인들한테 중요한 거를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경험을 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의 지역구가 한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제 새로 외교위원장 되실 분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한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귀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올 초서부터 평창올림픽 가지고서 사귀고 그러다가 전반기 세션 끝날 때에 이분을 무조건 뉴욕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상임위원회 두 군데서 일하시는데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들 넷이 다 군인 출신인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그날도 우리가 뉴욕에 초청했는데 이 감묘기라는 설렁탕집에 와서 설렁탕집에 김치도 한번 억지로 드셔보라 그러고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 모였던 한 20여 분 한인들한테 자기 아들들이 군인이고 자기 아들들을 제일 먼저 이락 전쟁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은 이걸 막 자랑같이 생각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하고 외교위원회만 지난 한 22년 동안 계셨죠. 그리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굉장히 좋은 분이고 그래서 잘 사귀었죠.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외교위원장 하던 에드 로이스 의원께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지난 우리 워싱턴 대회 때 그동안에 고마웠다 해가지고 많은 의원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감사장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상을 받으러 그 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20명 이상의 연방 의원들이 다 있는 데서 그래스루트에서 내가 잘했다고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을 받으러 경쟁합니다. 그걸 드리니까 와서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전국에서 왔던 한 600여 명의 한인들이 있잖아요. 한인들이 여러분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 얘기를 외치고 해요. 네.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사실 외교위원장이라는 직함에서 독도 그거는 지금 한국 지배로 있으니까 한국 땅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이런 입장을 갖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끔찍없이 워싱턴에서는 독도는 다케시마가 아니고 독도다 이 얘기를 유지해왔죠. 그러면 외교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숫자도 적고 별 정치적이 없으면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빨리 사귀어놔야 됩니다. 중요한 분을. 그거를 그런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무조건 이 조일슨 의원이라는 분을 설렁탕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 조일슨 의원이 이제는 외교위원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외교위원장이 아니면은 군사위원장이 되죠. 네. 이 두 가지 직책이 그리고 이 조일슨 의원이 왜 지금 중요하고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왜 여기에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조일슨 의원을 우리가 뉴욕에다가 초청을 하니까 어디가 난린 줄 아세요? 한국이요. 조일슨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을 잘하는 거다. 평화적으로. 진짜 마이크 폼페오 장관 잘하는 거다. 여태까지 북한 문제 못 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푼다. 해가지고 자기 웹사이트에 지지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올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접촉하나 저분이 더 총대를 메고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분위기를 바꿔주길 바랬는데 저 의원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 의원이 뉴욕으로 간다? 설렁탕집 간다? 한국 정부에서 별로 우리 관심 안 갖다가 이게 뭐야?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이분이 중요한 거죠. 외교위원장이 되면 더욱더 중요하죠. 예. 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 미국이 북한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은 조일슨 의원 웹사이트에 가서 그 메시지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좋아요에 클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럼 이 의원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인가요? 이제 올해 네. 선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뉴욕에 초청했을 때요. 올해 선거에 그분 선거 자금을 합법적으로 펀드레이징 하는 거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한 15,000불 정도를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분이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이렇다 해가지고서 정말 안달이 나서 다녔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서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미국 사회는 정말 좀 안정되고 좋은 사회 같지만요. 진짜 더 한 걸음 깊게 보면은 냉정한 사회입니다. 그냥 생각만 갖고 목소리만 갖고는 어림도 없는 사회입니다. 발품을 팔고 주머니를 내야만 그만큼 움직입니다. 미국이 북한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민족 근현대사에서 새로운 활로를 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비교적 내가 그래도 지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발품을 팔고 몇 푼이라도 내놔야만 미주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이 일에 동참을 한다. 냉정한 사회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